여름 휴가철, 늘어난 교통량만큼이나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연중 가장 고되고 긴장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현장에는 사고로 인해 크게 파손된 차량이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와서 이쪽 방향 이 갈림길에서 사고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길을 잘못 들어서 갑자기 트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심이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선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다 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도로 위에선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주변 시설물들까지 온전한 것들이 없을 정도인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초 인지하게 되는 경찰서라든지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 업체라든지 관계된 그 레카 협력 업체라든지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하게 되고요. 출동하게 돼서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맡은 임무는 바로 교통사고로 파손된 각종 도로 시설물들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른 아침부터 현장으로 출동한 시설물 복구반. 지난밤 교통사고로 인해 망가진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작업이랍니다. 이쪽은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노견 가드레일을 파손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 없으면 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죠. 너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볼트 체결될 부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절단을 해서 이 장력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이곳에서도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는데요. 조심해요, 튀니까. 그런데 가드레일 판이 옆 안쪽으로 들어 있어갖고 가드레일 풀거나 절단을 하게 되면은 그 반동으로 밀려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은 밀려오는 반동으로 해서 무릎 같은 거나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굴착기까지 동원됩니다. 절단된 폐 가드레일 판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판을 지지하던 지주를 뽑아내는데도 굴착기의 힘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꽤 많이 휘어져 있군요. 그만큼 차량 충격이 엄청 컸다는 얘기죠. 뒤를 이어 곧장 새 지주를 가져와 빈자리에 채워 넣는 작업자들. 지주가 그 정상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차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 장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2m짜리 지주가 3분의 2 이상 깊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번엔 새 가드레일 판을 붙일 차례. 들어!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안 맞네요. 맞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충격으로 전체가 잡아 당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잡아 당겨야지 반대쪽에도. 장정 두 사람이 힘껏 잡아당겨 벌어진 간격을 맞추는 사이 나머지 작업자들은 서둘러 볼트를 체결합니다. 도로 통제를 장시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쇠사슬까지 동원해 단단히 고정해주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가드레일 3칸을 교체하는 데만 3시간여가 소요됐습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올랐지만 그늘 한 점 없는 도로 위의 작업은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볼트 체결 부위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시킨 뒤에야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요. 뽑으신가 봐요. 아유, 죽겠어요. 이 아스콘통에서 올라오는 훈짐이 엄청나요. 여기다 계단 딱 깨버리잖아요? 후떡나?
후라이 돼버려요, 진짜. 그 정도로. 네. 아스팔트 표면 온도를 확인해 보니 무려 50도에 육박하는 상황. 작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안전하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분초를 다투며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휴가철이면 출동 건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한 100건 정도 해요. 한 달에 100건 정도. 그럼 하루에 한 3건, 4건을 하신단 말씀이죠? 예.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복구 작업. 이번엔 또 어떤 현장일까요?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현장으로 또다시 출동한 시설물 복구반. 이번에 찾은 곳은 산허리를 끼고 굽어져 있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입니다. 이번에도 아차하는 사이에 벌어진 충돌 사고라고 합니다. 낙석이 떨어지면 네. 낙석이 이 도로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낙석 방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을 깎아 만든 도로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그만큼 반드시 필요한 도로 시설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업해야 할 범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지나는 차량들부터 통제하는 일입니다. 양 사이드에서 그 무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안 원활을 위해서 한 사람씩 이제 무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험하죠. 왜요? 차량들이 많이 통행이 있으니까 그 차량 통제가 일단 제일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차선 하나를 막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교차 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시작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교환해줘야 되고요. 그 철제는요? 예, 예. 이 와이어가 네. 많이 꼬였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고 줄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사실상 해당 부분 전체를 모조리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기톱으로 철제 로프부터 절대는 나가기 시작하는 작업자. 그런데 소화기를 든 작업자가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절단 작업할 때 이제 불꽃이 튀는데 그 불꽃을 인해서 이제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방 목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산불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끊어낸 철제 로프를 지주의 구멍 사이로 빼냅니다. 셋이 힘을 더해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많이 빼야 된다 이거. 차주 뒤에 차와요. 와이어 이 땡길 때가 최고 힘이 들어요. 그냥 쑥쑥 당기시는 것 같아요. 쇠하고 쇠끼리 마주쳐서 힘을 줘 팍 땡길 때는 땡기져 오는데 안 그러고 그냥 이래서만 안 되고 순간적으로 팍 힘을 써야 돼. 그냥 그게 엄청 힘든 일이라. 땀 엄청 흘리시네. 물 한 잔. 폭염 속 작업일수록 이렇게 틈틈이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휘어진 지주를 빼내고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즉석에서 곧바로 모래와 시멘트를 일정 비율로 섞은 다음 시멘트 반죽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가드레일 교체 때와는 과정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내미콘 탓을 하려고요. 여기다 시멘트를 다 메꿔줘야 되는데. 예. 그래야 기초가 야물고 위에서 낙석이 떨어져도 기초 그 자리에 서가 있으니까. 그 기둥이 예. 받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기둥 아래는 시멘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먼저 기둥을 세우고 고정시킨 다음 그 위로 다시 시멘트 반죽을 부어줍니다.
낙석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거운 하중을 잘 견뎌내도록 꼼꼼히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주가 자리를 잡고 나면 뒤를 이어 철제 로프를 이어주는데요. 탄탄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물쇠처럼 생긴 고정장치를 이용해 단단히 결속시켜준답니다.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형태라 볼트를 단단히 조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연결해보는 거 세줄을 붙인 거고 세줄하고 이제 원래 줄하고 이제 연결해 주는 것들이요. 그렇죠. 매듭지을 부분의 여유를 길게 잡고 고정장치를 이음새 하나에 3개씩 촘촘히 연결해준 작업자들. 같은 방식으로 9줄을 반복한 다음 그 위로 철망을 덮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언제 사고가 있었냐는 듯 말끔하게 복원된 낙석 방지 펜스. 끝나신 거예요? 예,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제 나중에 정리할 거 장비 자재 같은 거 챙기고 준비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뒷정리까지 깔끔히 마친 뒤 또다시 길을 재촉하는 작업자들. 그날 오후 다시 찾은 시설물 복구반. 회사 앞마당이 유독 푸르러 보입니다. 제가 받으면은 가로수랑이나 주위에 있는 뭐 가로수라든가 집에 식재된 소나무라는 것이 파손이 돼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나무는 수양이라든가 또 모양이 있어야 돼요. 조경수는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키우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조경업체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것 말고도 마당 한가득 볼거리가 많습니다. 옆에 뭐 큰 가로등 같은 것도 있네요. 긴급하게 이제 복구한다든가 자재 구입는 건가 이제 오래되고 그래버리면 자재 구입이 좀 하기가 힘들어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가로등부터 각종 구조물의 고철들까지 마치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만물상 같기도 합니다. 잠시 후 고소 작업차 한 대가 회사 앞마당까지 들어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철제 기둥을 들어올려 눕힌 다음 무언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로등을 만들어야 돼요. 재사용해서 자재 기둥 재사용해서 베이스판이 사고로 인해서 베이스판이 파손됐어요. 베이스판 교체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원형 베이스판이고요. 네. 저거 파손된 것은 이제 사각 베이스판이에요. 사각으로 있다고 해서 사각 베이스판. 이렇게 사입에서 알고 보니 며칠 전 교통사고로 손상된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미리 조립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지만 용접 마스크까지 무장하고 불꽃 같은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 불꽃이 내뿜는 열기에 그저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작업을 마친 가로등은 현장으로 옮겨지기 전 회사 앞마당에서 미리 설치 작업의 리허설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유, 입맛에 남이나 먹으려고요. 배는 고프고. 밥을 드시지 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때로는. 언제 또 출동하게 될지 모르니 대충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으로 요기를 한답니다.